부울경 정치 아카데미가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작은 좋은 이정표를 남김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멀리서 이렇게 와보신 중에도 내려오신 황운희 대표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실 황우영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요새 우리가 화두가 돼가는 대선을 전후로 해서 또 최근에 1~2년 사이에 정치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화두로 되고 도무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또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 당대표를 맡으면서 했던 한 2~3년간의 일을 보고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강의는 짧게 하고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도 받고 이러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입니다. 국가보다도 국민.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가다 이러는 것으로 선호를 바꾸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원내대표 돼서 그때 제가 이제 내세운 것이 사람마다 아픔이 있다. 20대에는 등록금하고 취직. 요새 10대도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공부에 짓눌려가지고 애들이 내가 이거 더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조그만 애들이 자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대가 되면은 1,000만 원대의 등록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되는 그리고 또 취직을 하려니까 알바 아니면은 인턴 아니면 비정규직이 지금 800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이거는 개인의 아픔이라기보다는 사회가 국가가 병드는 거 아니냐. 또 그래서 30대가 되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요새는 이제 양육에 대한 문제를 좀 국가가 돌보되니까 그냥 출산이 문제예요. 산후조리원이 이게 몇백만 원이에요. 툭하면요. 그래서 서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40대가 되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집을 하나 만들어도 이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집값이 유지가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재산은 집 한 채다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50대만 되면 벌써 이제 조기 은퇴 그래서 퇴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죽거리만한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집에 있어 보면은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사모님들이 당신 좀 바깥에 나가 다니라고 그러니까 전부 등산복 입고 부산은 어떤지 모르는데 다 등산하러 올라가셔가지고는 한탄을 하는 거죠. 한탄. 그러니까 이제 또 부인이 당연히 성격도 나빠지니 이제 뭐라도 해보라고. 그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이 3년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노후가 굉장히 불안하고 좀 어디 이대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경제민주화라는 그 이제 헌법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데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강력한 의지예요. 그럼 경제민주화가 도무지 뭐냐라고 할 때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좀 아직 모든 것이 다 정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쉽게 생각하셔서 정치민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민주화는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경제민주화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과보다는 절차, 과정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게임의 룰 같은 것이 우리 새누리당이 초점을 맞추는 경제민주화예요. 경제 분야에서의 페어플레이, 경제 문제에서 기회의 균등. 그래서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이 자유의 방점이 놓여졌다면 경제민주화는 정의, 사회정의에 방점을 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방점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에 있어서도 이것을 그러면은 있는 자, 재벌들을 해체하고 그것을 부숴내는 것이 옳겠느냐.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의 공정성과 여러 가지
균형을 정의감을 넣어서 이제 밑을 위로 올리는 서민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기회를 보장해주고 또 함부로 힘이 없다고 해서 능욕을 하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정의의 법칙을 부여를 해서 결국은 평화를 이루고 공용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 새누리당이 지금 추구하는 정책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이번에 대선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부산에 제가 조금 전에 시민 여러 가지 대표들하고 만나 뵙고 저녁을 간단히 하고 왔는데 현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늦어도 한 5, 6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 제가 이제 사실은 늘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산은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미국, 일본, 태평양 시대에 또 지금도 태평양 지역의 방점은 부산에 놓여 있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은 그동안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평양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 사이는 대륙하고 연결이 되면서 인천이 조금 활기를 띄워요. 그래서 이 황해 그리고 대륙과의 연계점은 서해안이 되고 그래도 아직도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요 정치의 중심인 이 태평양에 대해서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이 활발하게 경제활동 또 정치활동 사회문화가 발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된다. 그런 걸 저는 아주 제 자신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 지역의 소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그리고 거기 하나의 밑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투탑으로 가야 된다. 태평양과 대륙과 이것을 다 해야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한 투자와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산에 투자를 하고 이쪽에 여러 가지 그리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다음 세대에 대륙이 약해지만 태평양에 올랐을 것이고 태평양이 또 어려움을 겪을 땐 또 대륙을 통해서 우리의 도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특히 부산의 지도자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같은 마음으로 이때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간단히 마치고 혹시 저한테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주다가 한 번 알리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복지국가 이름 정말 참 좋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지금 유럽의 거리사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하는데 과연 반값 등록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선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한나라 새누리당에서 그 공약이 거의 그냥 가까운 줄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과연 어디서 자원을 마련할 것이며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세금 당연히 더 많이 해야지.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대표님께서 오시나 하니까 저보고 몇 분이 꼭 물어봐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미소가 제일 많이 주시는 분이 한경동하고 어떻게 해서 그 미소 주는 걸 별도로 교육을 받았는가 그것도 꼭 물어봐로 하는데 그 두 가지 등록금 문제가 사실 제가 그 책임을 져야 될 원흉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그 말을 꺼냈으니까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두 나라가 달라요. 독일은 등록금이 없습니다. 대학에.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가 애들을 가르쳐줘요. 세금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졸업하면은 봉급을 받으면은 이제 융자도 안 해요. 학자금 융자도 안 받아요. 그냥 봉급 받으면은 그걸로 세금 내면서 저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독일 사회예요. 근데 미국은 등록금이 비싸요.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그런데 이 비싼 등록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전부 융자를 해줘요. 아니면 장학금을 줘요. 이 융자를 받아서 억대의 빚을 지고 졸업을 하면은 첫 번째 월급 받으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평생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은 참 잘 사는 나라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이 부채 사회예요. 신용 사회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부채 사회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20배 이상을 빚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다가 요새 혼이 나고 있는 거죠. 어느 사회가 바람직하냐. 기성세대가 한 번은 편하겠죠. 세금도 안 내고 애들이 자라는 애들이 자기들이 다 융자 받아갖고 등록금 내니까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계속 그 약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어느 세대인가는 세금을 내서 그 빚을 대신 부담했겠죠. 무슨 좀 미소. 그러니까는 저는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갑죠. 그리고 이제 야당하고 만날 때도요. 지난번 제 파트너가 그 김진표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또 결과적으로는요 서로 웃고 재미난 이야기하고 서로 이거 칭찬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잘 풀려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지금 대선입니다. 박근혜 지금 현재 대선 후보께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인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기는 좋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융통성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좀 고집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역사상 과연 여성 추의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여성들 권익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까지 여성이 되면 남자들 쓸 자리를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집에 들어가면은 저녁 늦게는 벌벌 떨고 있는 분이라고 주변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부산 들어나요? 그만큼 요즘 남자들의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운영을 원만히 잘 할 수 있을까? 또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항상 그 박근혜 대선 후보님 옆에 가까이 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해보다 장단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킨다 하는 점이 최고의 장점인데 이게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원칙을 따지고 그냥 한번 약속하면 꿈쩍을 융통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큰 데서는 나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인들은 오히려 너무 막 표현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지. 이럴 때에는 오히려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면은 나라가 기반이 튼튼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우리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또 적응을 양반이 해요. 특히 최근에 이렇게 소통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요 사이는 깜짝깜짝 놀라게 또 당신이 막연 분변을 당하면서도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흠집이 있고 또 실수도 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여러 사람들이 보완을 해줘야죠. 완벽한 사람을 하나 찾아서 대통령에 앉히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정당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당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또 서로 보완하고 비판하고 그 자정의 능력을 갖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것이 그 팀, 그 정당을 보고 우리가 투표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